가족은 항상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일까요? 이 이야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이 진정 의미가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27살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맘때가 되면 따뜻한 집과 가족 생각이 더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저희 할머니, 한미숙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건 며칠 전 한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무심코 이런 질문을 던졌지. 할머니, 나중에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면 혹시 요양원 가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으신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저는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 할머니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다르게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자주 창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시는 걸 봤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신 것 같았죠. 그 일이 있던 날은 정확히 10월 초였어요. 서울의 가을은 참 예쁘잖아요? 창밖엔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도 서늘하지만 기분 좋게 불어왔어요. 저희 집은 강동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어요. 주변에 작은 공원도 있고 동네는 꽤 조용한 편이라 할머니께서 산책을 자주 나가시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 가족은 부모님, 저,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요즘은 다들 각자 바빠서 저녁을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일이 드물어요. 그런데 그날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됐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와 잡채를 만들어서 같이 먹었어요. 식사 도중에 제가 그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스스로 조금 의아해요. 아마 요즘 뉴스에서 요양원이나 노인 복지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너무 진지해서 순간 당황했어요. 할머니는 늘 밝고 명랑한 분이셨어요. 평생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들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볶이랑 어묵은 저도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했죠. 그런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제가 할머니께 말을 걸어보려고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할머니는 그냥 웃으면서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대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나? 할머니가 진짜 요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서 지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할머니는 왜 그렇게 단호하게 싫다고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두 분은 정말 노력과 희생의 상징 같은 분들이세요. 그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두 분은 지금의 부산 서면 근처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 박정호는 냉동 냉방 설비 기술자였고 할머니 한미숙은 항상 할아버지를 옆에서 든든히 지원하셨어요. 그 당시 두 분은 작은 트럭 한 대로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냉장고나 에어컨을 고치는 동안 할머니는 주변 가게나 아파트를 돌며 고객을 찾아 나섰어요. 두 분이 그렇게 함께 일하시며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1980년대의 부산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당시엔 골목마다 사람들이 붐볐고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죠. 두 분은 아침 일찍 트럭을 몰고 부산의 동네 곳곳을 다니셨어요. 해운대, 남포동, 심지어 부산 외곽까지 고객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가셨어요. 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 웃음이 나요. 할아버지가 트럭 위에서 고쳐야 할 에어컨을 꺼내다 무거워서 다리 위에 떨어뜨릴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그러다 병원비로 돈 다 쓰겠다며 타박하셨지만
결국 두 분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치곤 했죠. 저희 할머니는 그런 일들에도 항상 긍정적이셨어요. 돈은 없어도 우리 손이 있잖아. 그럼 뭐든 할 수 있어. 라며 늘 할아버지를 격려하셨대요. 5년 동안 두 분은 거의 하루도 쉬지 않으셨대요.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야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드디어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부산의 금정구에 위치한 작은 전자제품 가게였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손님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두 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가게에서 수리를 계속하면서 기술력을 쌓았고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인사를 드리며 신뢰를 얻으셨어요.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우리 남편 솜씨는 부산 최고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고객을 늘려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자 그 가게는 작은 사업체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2명 고용하시게 되었고 가게는 이제 부산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 되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노력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가족 간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할아버지는 늘 주말이면 두 자녀, 즉 저희 아버지 현수 삼촌과 이모 지은이와 시간을 보내셨대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시면서 직접 가게에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게 하셨다고 해요. 어린 현수 삼촌은 가게 앞에서 물건을 정리했고 지은 이모는 장부를 정리하는 걸 도왔죠. 그런 모습을 들으면 지금은 상상도 안 돼요. 요즘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지만 그 시절엔 가족이 정말 함께 살아가는 느낌이 강했구나 싶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만든 그 가게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깊이 남아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게 있어요. 민준아, 세상은 쉬운 일 없어. 하지만 내가 가족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이 말은 지금도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위로가 돼요. 저희 아버지 현수 삼촌은 어릴 적부터 머리는 좋았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셨대요. 매번 숙제는 뒷전이고 동네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나가시기 일쑤였다고 해요. 반면에 지은 이모는 정반대였어요. 아주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아서 집에 손님이 오면 꼭 할머니 뒤에 숨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학원에 보내거나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두 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교육하셨죠. 우리 가족이 오늘 먹고 사는 건 다 엄마 아빠가 땀 흘려 번 돈 덕분이야. 너희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아. 그 말은 그냥 홍계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방학만 되면 두 아이에게 할 일이 주어졌어요. 아버지는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거나 계산서를 정리하는 일을 배웠고 이모는 집안 청소나 장을 보러 다니는 걸 도우셨죠. 한 번은 여름방학 때의 일인데 아버지가 물건 정리하다가 무거운 선풍기를 떨어뜨릴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네가 이걸 다치지 않고 해내는 방법을 배워야 커서도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어라며 다시 도전하도록 도와주셨대요. 할머니는 단순히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두 아이가 지칠 때면 직접 손수 만든 떡볶이나 호떡을 내놓으시며 이건 너희가 고생한 보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작은 간식이 아이들에겐 큰 위로였고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죠. 그런 가르침 덕분인지 현수 삼촌은 점점 더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하셨대요. 고등학교 때는 학급 반장을 맡아 친구들을 이끄셨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도 늘 자기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되셨죠. 반면 지은 이모는 할머니의 격려로 조금씩 자신감을 키우셨대요. 손님들에게 음료를 내놓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가게 운영에도 관심을 보이셨고 대학에 가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셨죠. 할머니는 두 자녀에게 노력과 성실함이 삶의 기본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부모님의 성공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는 그 교육을 저희에게도 그대로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남이 대신해 주지 않아. 네가 해내야 해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랐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안정되어 가는 듯 했어요.
부산 금정구에 있던 회사는 지역에서 점점 이름을 알리며 자리를 잡았고 가족들도 그 덕에 조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쳤어요. 그 일이 벌어진 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게에서 일하시고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피곤해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어요. 그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간암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죠. 그때가 2000년 초였는데 부산의 큰 종합병원에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상태를 설명하시는데 저는 너무 어려서 정확히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는 걸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죠.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할머니가 손을 꼭 잡으시면 울음을 꾹 찾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매일 할아버지의 병세를 살피며 최선을 다했어요.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 진료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는 등 모든 걸 꼼꼼히 챙기셨어요. 그리고 회사 일까지 도맡으시면서도 아이들, 즉 저희 아버지와 이모를 위해 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한 번은 제가 할아버지 병실에서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걱정해주니 할아버지가 꼭 힘낼게 라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병이 악화되면서도 회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직원들과 미팅을 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시던 모습이 할아버지의 책임감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와 아버지, 이모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더라도 당신이 애들을 지켜줘야 해.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였잖아. 당신이 내 대신 잘 해낼 거라 믿어. 그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후 할아버지는 정말 모든 힘을 다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할아버지는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 할머니는 이제는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할 차례라며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큰 슬픔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할머니는 두 아이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늘 가슴이 뭉클해져요. 가족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신 할아버지와 그 빈자리를 채우며 가족을 이끌어주신 할머니의 모습은 제게도 큰 교훈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 한미숙은 혼자서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요. 당시 할머니는 겨우 50대 중반이셨는데 그 나이의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강인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회사는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정리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셨어요. 그 시절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해요. 부산 해운대 근처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관리하는 일을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시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부동산 사업에 빠르게 적응하셨어요. 낮에는 부동산 관리를 위해 부산 전역을 다니셨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챙기셨죠. 지은 이모는 중학생이었고 아버지 현수 삼촌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어요. 그 시절 할머니는 정말 바쁘셨지만 두 아이의 학업과 성장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밤마다 내 방에 들어와서 꼭 오늘 공부는 잘 됐니? 라고 물으시곤 했다라고 회상하셨어요. 지은 이모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할머니가 옆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며 격려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늘 아버지와 이모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셨어요. 특히 아버지에게는 겸손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죠. 현수야, 네가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배울 자세를 가져야 해.
이 말씀은 아버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한 번은 아버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툰 후 할머니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셨대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맞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해.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그 말씀에 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하셨고 이후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되셨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어른이 된 후 저는 할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조금 쉬셔도 됐잖아요. 그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걸 해주실 수 없었지만 나는 내 자식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셨는지,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저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네가 가진 걸 믿고 끝까지 가라. 그게 삶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할머니의 그 말씀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에게서 배운 특별한 교훈이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왜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할머니의 건강이 부쩍 약해지셨어요. 나이 탓인지 예전처럼 집안일을 척척 하시던 모습은 점점 줄어들었고 자주 피곤해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와 이모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아버지와 이모가 거실에 앉아 이야기하시던 중이었어요. 저는 방에 있었지만 두 분의 대화가 문틈 사이로 들리더라고요. 현수 오빠, 엄마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잘 되어 있어. 우리도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너무 바쁘잖아.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하시더라고요. 지은아,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가 받아들이 살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엄마 마음 상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두 분도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이모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할머니께 들리면 얼마나 속상해하실지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와 할머니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엔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할머니가 그날은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잠시 침묵하시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이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내가 했던 게 진짜로 의미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항상 강하고 긍정적이셨던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이모는 분명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시는 거고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이제 자신이 짐이 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아버지와 이모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모, 할머니가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요양원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냥 할머니 곁에 있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도 제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머니가 연로하시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때까지는 가족 간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 지은 이모 사이에서 재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처럼 들리던 말들이 점점 진지한 논의로 바뀌었고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되었죠. 그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0년 초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두 채와 몇 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이모는 그 재산을 두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모가 갑자기 말을 꺼내셨어요. 엄마,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도 옆에서 거들며 엄마, 요즘처럼 부동산 값이 오를 때 팔아두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표정이 금세 굳어지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산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거야. 내가 지키라고 맡기신 거지 아무렇게나 팔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아버지와 이모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를 끝냈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기신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아버지와 이모는 결국 변호사를 불러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장소는 부산의 한 카페였는데 할머니와 저, 아버지, 이모 모두 참석했어요. 변호사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공개하며 재산 분배에 대해 설명했어요. 처음에 아버지와 이모는 유언장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변호사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정된 유언을 읽어내려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정호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배우자 한미숙님께 넘기며 재산의 처분과 관리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위임한다는 뜻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와 이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재산이 전부 할머니의 손에 있었던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준아, 내가 너희 아버지와 이모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내가 받은 대우라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그 대가가 이런 갈등이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프셨던 거죠. 그 후로도 아버지와 이모는 몇 번 더 재산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내가 이 재산을 지키는 이유는 너희에게 줄 유산 때문이 아니야. 이건 너희 아버지의 땀이 묻은 거야. 함부로 다룰 수 없어.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와 이모는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어색함을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지만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보이시진 않았어요.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모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릴 건 사랑과 존중이에요. 그게 할머니께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된 이후로 가족 간의 분위기는 더 미묘해졌어요. 특히 아버지와 지은 이모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죠. 할머니를 자주 찾지 않으시던 두 분이 갑자기 할머니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2012년 가을이었어요. 부산의 날씨가 선선해지고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던 시기였죠. 그때부터 이모는 갑자기 할머니께 음식을 만들어 드리거나 집안일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며 잘 찾아오지 않던 아버지도 매주 주말마다 들르시면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셨죠. 처음에는 저도 이제서야 두 분이 할머니께 신경을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이 진심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저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오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엄마가 유언장을 바꿀 생각이라도 하지. 가만히 있으면 다 엄마 손에 남을 거야. 알지? 그래서 내가 매주 찾아가는 거잖아.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두 분이 정말로 할머니를 걱정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도 두 분의 의도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아버지와 이모를 불러 앉히셨죠.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현수야, 지윤아. 너희가 요즘 왜 이렇게 나를 챙기는지 나는 다 안다. 두 분은 순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유언장을 바꾸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재산을 지킬 거고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결정한 대로 할 거다. 그러니 억지로 나를 챙기느라 힘 빼지 말아라. 할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아버지와 이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버지와 이모의 방문 횟수는 다시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가족 간의 재산 문제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민준아, 가족이라는 건 돈이나 재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믿을 때 가족이 되는 거지. 내가 바란 건 재산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이었어.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지금도 아버지와 이모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할머니를 보며 느낀 건 가족의 갈등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 결국 할머니라는 점이었어요. 아버지와 이모의 말과 행동이 할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은 2015년 봄이었어요. 저는 회사 일이 끝나고 할머니 댁에 들렀어요. 날씨는 포근했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전혀 밝지 않았어요.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혼자 계시지 말고 저랑 같이 사세요. 제 집이 작긴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처음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민준아,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할머니를 모신다고 그래? 나까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설득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저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할머니가 계시면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랑 같이 계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제가 할머니의 짐을 챙겨드리고 집을 오가며 조금씩 설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한번 생각해보마. 하지만 내가 네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소유하셨던 작은 집 하나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제 집을 조금 넓히고 편안하게 꾸미기로 했어요. 2015년 여름, 드디어 할머니가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저는 집안을 조금 고쳐서 할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침실과 욕실을 새로 정비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 할머니는 조금 어색해하셨지만 곧 익숙해지셨어요. 저희는 아침마다 같이 산책을 나갔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가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웃으셨고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편 아버지와 이모는 저희가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가끔 전화를 걸어오시거나 할머니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솔직히 두 분의 마음이 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두 분을 볼 때마다 조금은 미소를 되찾으시는 걸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삶은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단순히 가족을 돌보는 것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죠. 할머니는 저에게 민준아, 네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와 함께 살게 된 후 우리 둘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집에 적응하느라 할머니도 어색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가족이 되었죠. 2015년 가을 부산 해운대 근처의 아파트에서 저희 둘만의 소박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할머니는 저희 집 작은 발코니를 활용해 작은 화분들을 놓고 채소를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고추, 상추, 그리고 방울토마토 같은 간단한 작물이었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화분들을 돌보시며 기쁨을 찾으셨어요. 어느 날은 저녁 식사 중에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오늘 너한테 줄 거 있어. 그리고는 방울토마토 하나를 제 손에 올려주시면 이거 내가 키운 건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작은 토마토 하나를 먹으면서도 할머니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지난 일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가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민준아, 앉아봐.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머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내가 가진 걸 어디에 써야 할지 잘 알겠어. 나머지 재산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야.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했던 시간은 충분했어. 이제는 그럴 필요 없겠지? 저는 순간 놀랐지만 할머니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그게 정말 할머니 마음이라면 제가 도울게요. 그런 결정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일부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버지와 이모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두 분이 찾아와 할머니께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그 돈은 가족을 위해 남겨두셔야죠. 왜 남들한테 나눠주려고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대답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선택이야. 내가 이 나이에 하고 싶은 일조차 못한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겠지. 아버지와 이모는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결국 지역의 복지단체와 아동후원기관에 기부를 진행하셨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기부를 마친 뒤에 저를 보며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이제는 마음이 정말 편하다. 내가 가진 것들이 누군가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겠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이모도 할머니의 결정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그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발코니의 화분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저녁에 나누는 대화는 저희 둘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족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의 결정은 분명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오히려 갈등과 상처로 돌아왔을 때 느꼈을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리셨고 그 결단은 가족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특히 저에게는 가족이란 단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했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의 선택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으셨고 그것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 깊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머니의 선택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걸까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결심한 건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결정일지도 몰라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저에게 남긴 교훈과 따뜻한 사랑은 앞으로도 제 삶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거나 배운 점이 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가족이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존재 아닐까요?